삼성전자가 지난 7월 26일 올 하반기 출시하는 삼성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들을 공개했죠. 갤럭시 언팩 2023이라고 해서 이날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 그리고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6,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S9 시리즈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친구죠. 바로 갤럭시 Z 폴드 5입니다. 제가 또 작년부터 이 친구의 전작인 이 갤럭시 Z 폴드 4를 쓰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이번 신제품 만져본 느낌은 이 힌지가 정말 쫀득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0g 더 가벼워졌는데 이 차이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5세대가 돼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진 이 갤럭시 Z 폴드 5 리뷰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 Z 폴드 5 정말 완성형에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 품질도 전보다 더 말끔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폴더블 폰 시장을 선도하는 이 삼성전자인 만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그런 느낌인데요. 이번 Z 폴드 시리즈들의 특징, 바로 이 힌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Z 폴드 5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화면이 접히는 이 부분에 이 플렉스 힌지가 적용된 점입니다. 언론에 제품이 공개되기 전부터 워터드랍 힌지라고 해서 일명 물방울 힌지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죠. 삼성전자는 이걸 플렉스 힌지라고 명명했는데요. 폴더블 폰인 만큼 이 안쪽 디스플레이가 접힐 때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접히는 구조를 채택해서 전보다 더 밀착되게 했습니다. 당연히 접혔을 때 보였던 틈새도 전보다 더 확 줄어들었죠. 틈새가 사라지니까 보기에도 예뻐졌지만 두께가 전보다 더 얇아진 특징도 있습니다. 전작인 Z 폴드 4는 이 힌지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로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었죠. 이렇게 파스타 면을 한 가닥 넣어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번 Z 폴드 5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폈다 하는 느낌이 전보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새 제품 느낌이 당연히 더 쫀득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Z 폴드 4도 구입한 지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인 화면을 거의 펴지 않고 쓰는데, 두 제품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반복해보면 작동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제가 직접 만져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외에 외관만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전작 Z 폴드 4와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의 디스플레이나 열어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제품 사이즈는 이번 Z 폴드 5가 세로 154.9mm, 가로 67.1mm, 두께는 13.4mm입니다. 전작 Z 폴드 4보다 세로로 0.2mm 정도 작아졌고요. 두께는 가장 두꺼웠던 힌지 쪽 부위 기준으로 거의 2.4mm 정도 얇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플렉스 힌지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잡아보면 확실히 힌지 부분이 더 얇게 느껴져서 그립감도 더 좋아졌고 안정감도 더 있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힌지 두께도 더 얇아졌죠. 무게도 전작 263g에서 이번 신형은 253g으로 10g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두 제품을 양손에 이렇게 나란히 들어보면 수치상 크게 느껴지지 않아 보여도 가벼워진 무게가 조금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모양, 전면 카메라, 전체적인 형태도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과 지문 인식 버튼도 위치가 똑같습니다. 대신 몇 가지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위아래 스피커 구멍 개수가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심카드 슬롯이 위치는 같지만 슬롯을 뽑아서 보면 삽입 방향이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리유심을 2개까지 꼽을 수 있는 듀얼심 기능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한 점은 같지만 코닌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에서 이번에는 빅투스 2로 업그레이드해서 내구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또 방수 성능은 IPX8까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이 카메라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플래시 위치가 바뀐 점이죠. 그리고 카메라가 소위 이 카툭 T라고 해서 전작 대비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 카메라 렌즈를 감싸는 섬 같은 부분이 전보다 두께가 더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도 이동하면서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표현이 됐죠.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튀어나온 부분은 이 섬이 얇아지는 대신에 카메라가 약간 더 올라왔을 뿐이기 때문에 전작과 두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렌즈 테두리가 이렇게 메탈로 꾸며지면서 전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도 있죠.
힌지 부분에 있는 이 삼성 로고는 음각으로 새겨진 형태에서 이번에는 깔끔해진 형태로 바뀌어서 전작보다 더 젊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Z 폴드5 커버 디스플레이는 대각선 길이가 157.3mm로 역시 전작 Z 폴드4와 똑같습니다. 제가 Z 폴드4 실사용자로서 봤을 때 이 커버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생각보다 꽤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펴지 않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만으로 거의 모든 앱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인 화면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면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크게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이죠. 또 힌지가 얇아지면서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가 더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두께만 더 약간 두꺼워진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이 슬림한 화면이 만약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진다면 이렇게 한 손으로만 쓰기는 좀 불편해질 겁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2316에 904픽셀 해상도, 그러니까 HD 플러스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한 점 역시 전작과 같습니다. 고위도 모드에서 최대 1000니트 밝기와 48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내비게이션, 유튜브, 그 외에 다양한 OTT 서비스까지 전혀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죠. 상단에는 10메가픽셀, 그러니까 1000만 화소 커버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Z 폴드5를 양쪽으로 확 펼쳐보면 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2.1mm 대각선 길이를 자랑하는 7.56형 사이즈의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 윈도우나 멀티태스킹 화면에 최적화된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로와 가로가 2176에 1812픽셀 해상도, QXGA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밝기가 기존 1000니트에서 1200니트로 조금 더 밝아졌고, 피크 밝기는 1750니트로 밝은 대낮에 야외에서도 화면이 아주 잘 보입니다. 또 이번 메인 화면은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영상을 보거나 주시창을 볼 때, 그리고 웹서핑을 할 때도 유리한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대화면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죠. 특히 이번에 Z 폴드5를 출시하면서 삼성이 이 플렉스 모드 패널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전작에서도 있었던 이 플렉스 모드 패널의 아래 제어기들을 더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때 재생 멈춤이나 앞뒤로 넘기기 버튼을 더 쉽게 조작할 수가 있게 됐죠. 자, 외관과 함께 몇 가지 변경된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 카메라 성능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이번 갤럭시 Z 폴드5에는 전작과 카메라 스펙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메가픽셀의 커버 카메라, 그리고 4메가픽셀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라고도 하죠. 이 스펙까지 동일하고요. 그리고 후면에 있는 메인 카메라는 50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여기에 10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까지 전작과 하드웨어 사양은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이번 신형은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대신에 3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하는 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스페이스 줌은 아주 멀리 떨어진 피사체를 또렷하게 잡아내는 기능이죠. 전작 Z 폴드4는 최대 30배 디지털 줌만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모기장애라고 불렸던 이 UDC는 전작인 Z 폴드4에서 아주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번 Z 폴드5에서는 이질감 없이 동일한 UDC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Z 폴드5는 전작 대비 카메라 성능이 큰 차이는 없지만 대신에 신형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하면서 화질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촬영 후에 후처리 방식인 소프트웨어 개선 기능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결과물을 보정해주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Z 폴드5와 Z 폴드4를 함께 비교해서 카메라를 한번 촬영해보면 전작보다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물 사진을 찍어놓고 비교해보면 뒤에 배경을 날리는 이 아웃포커싱이 들어갈 때 이 경계선 부분, 리본이나 머리카락을 이번 신제품인 Z 폴드5가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음식 사진을 함께 나란히 찍어보면 Z 폴드4는 좀 색감이 비비드하고 좀 오버하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 Z 폴드5는 좀 더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색감을 표현해준다는 점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낮에 공원으로 나가서 전작과 이번 신형의 카메라 성능을 본격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특히 선예도가 도드라져 보이는 이 나무 사진을 비교해보면 더 섬세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 신형 Z 폴드5입니다. 또 물이 흐르는 곳이나 풍경 사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N서울타워의 사진을 비교해봐도 이번 신형 Z 폴드5가 더 섬세하고 더 실물에 가깝게 표현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번 신제품은 나이토그래피 성능도 개선됐는데 이 밝게 빛나는 피사체나 어두운 야간에 찍은 결과물을 비교해봤을 때 눈으로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확실히 Z 폴드 5 사진을 보면 지나치게 밝은 영역을 더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눈에 띄고요. 또 야경 사진 결과물도 더 만족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색감을 비교해보면 역시 전작인 Z 폴드 4가 과하게 좀 쨍하고 색감이 강렬한 편인데 이번 Z 폴드 5는 톤을 적당히 유지하면서도 고유의 색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Z 폴드 5에 와서 후면 카메라 동영상 모드는 8K에서 30프레임으로 지원하고 4K 해상도에서는 최대 60프레임 그리고 풀 HD 해상도에서도 최대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Z 폴드 4와 같은 환경과 설정값으로 나란히 찍었을 때 동영상 결과물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두 제품 차이점인 8K 해상도에서 30프레임과 24프레임 차이도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더 부드러워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 이 돌로 지어진 벽면의 질감 표현도 이번 신형 Z 폴드 5가 더 섬세하게 영상을 담아주는 느낌입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5의 AP는 앞서 소개한 대로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갤럭시용이 들어갔습니다. GPU와 NPU, CPU 성능이 전작보다 각각 32%, 25%, 18% 수준으로 더 향상됐죠. 멀티태스킹 성능과 카메라 성능도 이 AP 덕분에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Z 폴드 시리즈의 강점인 게임도 즐기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이번 Z 폴드 5와 Z 폴드 4를 나란히 놓고 동시에 붕괴 스타레일이나 낚시의 신 크루, 아스팔트 9 이런 모바일 인기 게임을 실행해봤을 때 확실히 신형 갤럭시 Z 폴드 5가 로딩 속도 면에서 더 몇 초 빨리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화면에 이펙트가 터지는 고사양 게임을 돌려보면 이 Z 폴드 4도 아직 짱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신형이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 사용성 면에서 조금 변화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 하단에 있는 태스크바에 최대 10개까지 앱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면 내비게이션 바 설정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서 최근 사용 앱 표시를 전에 2개에서 이번에는 최대 4개까지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대 12개 앱을 깔아놓고 재빠르게 이동하면서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갤럭시 Z 폴드 5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AP가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로 업그레이드돼서 배터리 효율이 더 개선됐죠. 발표 자료상으로는 비디오 재생이 1시간 정도 늘어서 최대 21시간 사용할 수가 있고 오디오 재생도 1시간 더 늘어서 최대 7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Z 폴드 5를 평소 사용하던 그대로 간략한 전화 서너 통, 카톡 메신저와 웹툰 보기,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이 전작 Z 폴드 4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티는 느낌을 줬고 체감상으로는 충전에 대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전작 Z 폴드 4와 이번 신형 Z 폴드 5를 동일한 와이파이에 접속을 시켰고요. 화면 밝기는 최대, 밝기 최적화는 껐습니다. 주사율은 가장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하는 최적화로 설정했습니다. 볼륨은 50%로 잡고 4K 60프레임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봤는데 2시간 경과 후에 구형 Z 폴드 4는 배터리 잔량이 77%, Z 폴드 5는 83%의 잔량이 확인됐습니다. 두 제품이 배터리 용량은 같지만 이번 Z 폴드 5는 새로운 AP를 탑재하면서 배터리 효율이 더 개선됐죠.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Z 폴드 4는 대략 8시간 정도 쓸 수 있겠고 Z 폴드 5는 10시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5는 시그니처 컬러인 이 아이스 블루부터 팬텀 블랙, 크림까지 3가지로 출시됩니다. 이 밖에 온라인 삼성닷컴이나 삼성 강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전용 컬러인 그레이와 블루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장 공간은 256GB부터 512GB 그리고 1TB까지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5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언뜻 봐서는 이 전작 Z 폴드 4와 비교해서 사이즈나 크기, 디자인이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설계한 플렉스 힌지를 적용해서 전보다 더 빈틈없는 폴더블 폰으로 재탄생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덕분에 전에 있던 디스플레이 틈새가 말끔하게 사라졌고요. 또 제품 완성도와 품질, 견고함이 더 향상돼서 만족감을 주는 플래그십 폴더블 폰이 됐습니다. 여기에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갤럭시용 AP를 장착해서 더 쾌적하고 부드러운 게임 환경을 구현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멀티태스킹 기능도 강화된 점 역시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성능은 전작 Z 폴드 4와 거의 동일해서 다소 아쉽기도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결과물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이 모바일 게임 장르를 많이 즐기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매력적인 폴더블 스마트폰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